네, 자, 이번 시간은 우리가 앞 시간에 이어서 제60회 FAT 1급 기출문제의 실무수행 결산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60회 결산 문제 보시겠습니다. 수동결산 및 자동결산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요. 1, 2, 3. 자, 1번과 2번은 결산 문제고 3번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손익 대체분계하라는 문제이죠. 수행과제를 읽어보시면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해서 결산을 완료하시오가 1번이 되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1번 기말상품 재고액과 단기 감가상각비 요 건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는 수동결산은 할 내용이 없죠. 우리가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해 가지고 상품 매출원가 대체분계하는 것은 자동결산 사항이죠. 또 감가상각비 반영하는 것도 자동결산에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수동결산에서 할 내용은 없네요. 자동결산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요거는 이제 2번의 문제입니다. 수행 2번에서 보시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순서대로 조회하여 작성하시오. 예, 요 순서대로 작성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작성하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는 단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조회 작성 시에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기에서는 아니오를 해야 한다는 것과 상단부의 전표 추가를 이용해 가지고 손익 대체 분계를 수행해야 된다는 거. 지금 FAT 1급의 그 결산 문제에서는 수행 과제에 꼭 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속 우리가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동 결산을 하려면은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실행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결산 재무제표에 있는 첫 번째 메뉴 결산자료 입력 클릭하셔가지고 결산 일자를 몇 월부터 몇 월까지로 입력해야 될까요? 1월부터 12월까지 1월부터 12월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결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 그 경비 선택, 매출원가 및 경비 선택이라는 팝업창이 나왔을 때는요. 여기 당구장 표시 부분을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상품 매출원가 대체 분계를 해야 되는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451번 상품 매출원가 코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입력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해당 금액이 있으면 자동 반영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확인 누르면 진행이 됩니다. 자, 밑에서 그냥 확인을 눌러라 이거죠. 네, 해당 데이터가 자동 반영됐다. 이 말은 뭐냐면 1월부터 12월까지 전표를 전부 결산에 필요한 자료를 여기다 불러온 겁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은 10억 7,781만 6,546원이라는 것을 불러냈고요. 그 다음에 기초상품 재고액과 단기상품 매입액이 불러져 있습니다. 두 개를 더해서 기말상품 재고액이 비어 있으니까 요 두 개 더한 것이 전부 팔린 걸로 인식이 돼가지고 지금 매출원가가 2억 584만 8,500원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우리가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해 주면은 빼주게 되겠죠. 여기다 입력한 걸 빼서 재고가 이만큼이 있다 하니까 매출원가가 재고를 빼가지고 원가에 반영하게 되죠. 자, 거기다 입력하겠습니다. 3,200만원 32 플러스 엔터 하시면은 저 상단에 상품 매출원가에서 3,200만원이 줄어들죠. 그래서 1억 7,300 848 500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데이터가 있었죠. 감가상각비 데이터였습니다.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 이 금액,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각 입력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은 감가상각비라고 있어요. 감가상각비, 여기에 있네요.
자, 감가상각비 밑에 유형자산의 개정 과목이 차량 운반부 비품 이렇게 있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우리가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차량 운반부에다가 입력하겠습니다. 차량 운반부에다가 네, 문제에서 주어준 1862만원 18620 플러스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 다음 비품에 125만원이죠. 125만원 입력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합계가 1987만원이라고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제 전표 추가를 누르게 되면은 차변의 감가상각비 1987만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만큼, 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만큼, 이런 분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전표 추가를 누르면 되죠. 자,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 누르셔가지고 결산 분계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확인.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험 볼 때는 여러분 확인해 볼 필요 없어요. 우리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 보는 겁니다. 자, 공부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전체 메뉴에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 12월 31일 입력해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결산에 반영한 것이 뭐예요? 상품, 기말 상품 재고액하고 감가상각비밖에 입력해서 처리한 것이 그것뿐이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173-848-500, 대변의 상품 173-848-500. 자,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을 상품 매출원가라는 비용으로 대체시켰죠.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매입할 때 전부 상품 차변에 쭉 기록을 하다가 결산할 때 한꺼번에 이 상품을 비용으로 대체를 시켜줘요. 그게 상품 매출원가예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뭘 조사해야 돼요? 재고 조사를 해가지고 상품의 기말 재고액을 산출해가지고 여기다 입력을 해줘야 이 매출원가가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두 건을 입력했죠. 예. 차량 운반부에 대해서 1862만원 입력했고, 그 다음에 비품에 대해서 125만원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반부가 208번이죠. 그러니까 209번 감가상각 누계액 차량 운반부의 차감 계정이잖아요. 네, 대변에. 또 212번이 비품이거든요. 그러면 213번 감가상각 누계액은 비품의 차감 계정으로서의 감가상각 누계액입니다. 그래서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와 같이 차량 운반부의 차감과 비품의 차감으로 나누어지지만 차변의 감가상각비는 어차피 같은 계정 과목이에요. 감가상각비 818번 손익계산서에 판매관리비로 가는 감가상각비는 같으니까 그냥 하나로 몰아서 1987만원 비용 발생. 자, 우리가 이 감가상각이라는 개념 여러분 아시죠? 유형자산이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가치가 감소한 부분을 우리가 추정해 가지고 뭐 정액법이다 또는 정률법이다 이런 방법으로 감소분을 비용으로 반영하는 절차가 바로 감가상각의 개념입니다. 지금 비용으로 발생시켰죠? 네, 비용으로. 그러니까 차량 운반부하고 기계장치가 비품이 이만큼 지금 비용으로는 합쳐서 1987만 원이죠. 1987만원만큼의 가치가 감소했다. 언제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1년 동안 그 가치 감소분을 비용 처리한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이 혼자 공부를 하실 때는 시간에 관계없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결산자료 입력해서 전표 추가를 했을 때 내가 입력한 데이터가 어떻게 전표에 반영되는가 이런 걸 확인해 보면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시험 보는 날은 확인할 시간이 없어요. 예.
전표주가 눌렀으면 그냥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진행을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가 뭐죠? 수행과제 2번을 해야 되죠. 자, 이제 수행과제 2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를 먼저 작성합니다. 결산재무제표에서 손익계산서 12월로 작성을 해보면 이제 매출원가가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자동 결산 하기 전에는 손익계산서 작성해 보면 이 매출원가가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기말상품 재고액이 입력이 안 되어 있었으니까 요 두 개 더해진 것이 됐거나 아니면 비어 있거나 그렇게 됐을 거예요. 자, 손익계산서 확인했습니다. 작성됐습니다. 다음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하겠습니다.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전체 메뉴에서 여기에 있죠.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클릭하시면 저장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 오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여기서는 아니요 해가지고 다시 작성해 주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작성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처분 예정일과 처분 확정일 날짜를 시험에서 주어지거든요. 거기다 입력해 주면 돼요. 처분 예정일이라는 것은 내년도 날짜입니다. 2025 0223이 되겠고, 처분 확정일은 2024 0223이 됩니다. 그리고 손익 대체 분계를 하라고 그랬죠. 저 상단에 있는 전표 추가 눌러주면 됩니다. 전표 추가. 그러면 5건이 추가됐다. 확인 누릅니다. 그리고 시험 보실 때는 다음 문제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럼 과연 손익 대체 분계라는 건 무슨 말이냐? 손익이라는 임시 계정에다가 손익 계정의 차변에는 비용을 모두 대체시키고 손익 계정의 대변에다가는 수익을 모두 대체시켜서 또 그 손익 계정의 차액,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또 대체시키고 또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전기 거와 단기 거를 모아가지고 내년으로 2월 이익잉여금으로 2월 시키고 이런 절차를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가셔서 이제 조회를 또 한번 눌러보시면은 전표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몇 번부터 추가되냐면 3번부터 추가되었습니다. 자, 3번의 전표를 보시게 되면은 차변이 상품 매출, 잡이익 이렇습니다. 자, 상품 매출과 잡이익은 상품 매출은 영업이익이요. 잡이익은 영업의 수익이죠. 이 두 개가 다 수익입니다. 이 두 개의 수익을 손익계정으로 대체하는 분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손익계정 밑에 대변에 대체시켰죠. 금액으로는 10억 7,782만 8,546원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전표를 보십시오. 4번 전표를 보시면 차변이 손익이에요. 4억 1,165만 3,450원. 대변을 다 보시면은 상품 매출원가 비용이죠. 급여 비용이죠. 비용 쭉 내려가서 이자 비용까지.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죠. 그래서 모든 비용을 대변에 기입함으로써 우리가 그동안 비용을 전부 차변에 기입했었죠. 근데 결산 때 어떻게 됐어요? 전부 비용이 대변에다가 총액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것을 어디로 옮겼어요? 손익계정 차변에다 옮겨놨죠. 그래서 비용을 손익계정의 차변에 대체시키는 분계가 지금 요 4번의 분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원장으로 가면은 비용 계정 과목의 각각의 원장을 가보거나 또는 수익의 계정 과목의 각각의 원장에 가보면은 잔액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잔액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손익계정의 대변과 차변에 수익과 비용을 모두 대체시키는 것을 우리가 손익 대체 분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행과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손익 대체 분계를 수행할 것 이렇게 말하고 손익 대체 분계를 수행할 것. 수행과제 2번에 맨 마지막 줄에 손익 대체 분계를 수행할 것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전표 추가 누르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으로 이제 손익대체분계는 끝났지만 그 외에 추가 작업을 합니다. 자, 밑으로 가보면은 5번 전표를 보시게 되면은 손익계정에 수익과 비용이 왔어요. 근데 수익과 비용이 동일한 게 아니라 수익이 많고 비용이 적겠죠. 영업을 얼만큼 한 기업이라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손익계정에 차변의 비용이 왔으니까 비용이 수익보다 적다면 손익계정 차변에 메꿔야 될 금액이 있겠죠. 그 금액이 지금 6억 6,617만 5,096원이라는 얘기예요. 이 손익계정의 차변 잔액을 여기서 적용해 보면 뭐라고 했어요? 당기순손익이다 라고 그랬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잉여금에다 대체했어요. 잉여금은 뭐예요? 자본이죠.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자본으로 가는 분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네, 대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죠. 손익계정의 차변에서 잔액을 가져다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대체를 합니다. 네, 그럼으로써 이제 자본이 증가되죠. 자, 그러면 단기에 추가된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전기에서 단기로 이월시킨 2월 이익잉여금을 하나의 계정으로 묶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6번의 전표를 보면은 전기에서 2월된 이익잉여금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다시 또 대체를 시켜요. 그러면 이제 같아진 거죠. 올해 6억하고 작년에 4,800하고 이게 하나의 개정이 된 거죠.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러면 그걸 합치면 7억 1,400 정도 돼요. 이 7억 1,400을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다시 내년도 차기의 2월 이익잉여금으로 다시 2월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분계를 우리 이 더 좋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수행을 해주고 있다. 자동으로 분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이론 시간에 그 회계의 순환 과정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써가면서 해봤던 것은 여기까지 해봤었어요. 여기 5번 전표까지. 6번과 7번은 하지 않았습니다. 6번과 7번은 우리가 하지 않았지만 5번 전표까지는 우리가 그 회계의 순환 과정이다라는 부분에서 실습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제가 그랬죠.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다. 손으로 작성해보는 것은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손으로 할 일이 없어요. 이거 자동으로 전표를 만들어서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결산 문제는 이런 수준으로 출제를 합니다. 자, 60회 문제, 결산 문제 아주 쉽게 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일단 수동 결산 문제가 빠졌잖아요. 수동 결산이 아무래도 자동 결산보다는 좀 까다롭죠. 어떤 건 계산도 해야 되고. 그러나 자동 결산은요, 계산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 결산 자료 입력에다가 해당되는 데다가 잘 입력해주고 전표 추구만 누르면 끝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수행 2번은 제가 뭐 설명을 하느라고 가서 전표를 쭉 살펴보고 그랬습니다만은 실제로 시험 볼 때는 수행 2번 같은 경우는 손익계산서 작성해 놓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할 때 저장된 거 불러오겠느냐 했을 때 아니요 한 다음에 날짜 2개 입력하고 전표 추가 누르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될 게 재무상태표 작성이에요. 이때 에러가 안 나야 돼요. 자, 재무상태표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재무상태표 12월로 막 작성을 할 때 에러 없이 짠 하고 나타나면은 결산이 잘 된 거고요. 12월로 딱 했는데 뭐가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감점을 당하겠구나.
뭐 바로 무슨 여러분이 원인을 발견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시험 볼 때 그걸 해결하려고 왔다 갔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뭐 그거 에러나 가지고 감점 많으면 4점, 적게는 한 2점밖에 감점은 없을 거예요. 뒤에 이제 평가 문제에서 질문에 의해서. 그래서 깔끔하게 에러가 안 나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에러가 난다 하더라도 빨리 원인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냥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야 더 점수를 손해보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계속 따라 하시면서 뭐 재무상태표에서 만약에 무슨 에러가 나더라 하면 그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사례별로 해결하는 방법을 금방 찾을 수도 있고, 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산을 마친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문제가 뭐죠? 평가 문제. 62점의 질문의 답안을 입력을 해야 되죠. 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평가 문제 답안 입력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11번부터 찾아서 답을 기록을 해야죠. 자, 11번 138번 소액연금 개정 과목의 현금 적용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우리가 앞에서 그 소액현금 그 적용 5번과 6번 추가로 입력하라는 문제 있었거든요. 그걸 제대로 안 하면 이게 이제 답을 못 찾게 되겠네요. 그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개정과목 및 적용 등록 가가지고 138 입력해요. 138. 자, 138번 소액연금에 갔죠. 자, 이제 현금 적용이니까 왼쪽에서 찾아야죠. 1번 업무전도금 지급, 3번은 업무전도금 소액현금. 예, 3번이 틀렸네요. 예. 옳지 않은 거. 1번 업무전도금 지급, 2번에 3번 업무전도금 소액현금 지급. 3번 틀렸죠. 4번은 아니 5번이군요. 5번. 예, 맞고. 네. 2번이 틀렸죠. 그래서 답은 여기 2번을 클릭하시면 된다. 다음 12번 1월계표 조회. 1월계표 조회 꼭 나옵니다. 자, 1월계표 어디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1월계표. 딱 클릭해가지고 1월부터 6월 동안 발생한 판매관리 비중 계정별 금액이 오른 것은 네, 월계표에서 해도 되고 일계표에서 해도 됩니다. 1월부터 6월로 입력하세요. 1월부터 6월로. 자, 세금과 공과금, 판매관리비 쪽으로 내려가야죠. 세금과 공과금 314영영 틀렸고, 복리후생비 틀렸고, 접대비, 네, 접대비가 맞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3번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되는 거죠. 자, 13번 또 1월계표입니다. 7월에 발생한 여비교통비의 금액은 얼마인가? 네, 그러면 여기서 월계표에서 7월부터 7월로 조회하면 되죠. 7월부터 7월로. 자, 여비교통비 이건 단답형이니까 여기 125,000원을 마우스로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하시라고 그랬죠. 그리고 컨트롤 C 친 다음에 답안을 입력하는 그 곳을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 준 다음에 컨트롤 V 하면은 125000 답안이 입력된다 그랬죠. 하실 수 있죠? 다음에 14번 1월계표 조회에서 3, 4분기 동안에 발생한 상품 매출의 금액은 얼마인가? 네, 1월계표에 월계표에다가 여기 7월부터 9월을 입력하면 돼요.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입력하시고 상품 매출 수익이죠? 예, 비용 바로 위에 있습니다. 상품 매출
여기 725, 414, 546 여기를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역시 답안을 입력하는 곳에다가 커서를 놓고 클릭해주고 컨트롤 V 하면 725, 414, 546 예, 콤마 안 넣어도 답안으로 인정이 됩니다. 아시죠? 제 숫자 혹시 틀리면 여러분 얘기하세요. 자, 15번 문제도 해보겠습니다. 자, 15번은 평가 문제. 계정별 원장을 조회하는 문제를 했어요. 계정별 원장 2월 말로 외상매출금의 잔액은 얼마냐 이랬습니다. 자, 계정별 원장 어디 있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계정별 원장 여기 있죠? 클릭하시고 2월 말이라고 그랬으니까 앞에 날짜에서는 그냥 엔터 하세요. 뒤에 날짜만 2월로 입력하고 엔터 치면 돼요. 네, 그러면 뒤에 날짜 요 날짜가 2월 말이면 되겠습니다. 계정 과목은 여기다 108번 108번 외상매출금이 거기 코드까지 알려줬죠. 108 뒤에도 108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액은 엔터 치시면은 네, 계정별 원장 중에서 외상매출금에 뭘 말하냐면 잔액을 물어봤어요. 잔액. 그래서 2월 말이니까 2월 날짜의 마지막 날 2월 22일의 잔액 이걸 답으로 여러분이 입력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된다. 예, 잔액이 얼마 나와 있어요? 160, 330, 000이죠. 맞죠? 다음은 16번 합계잔액 시산표 조회 문제입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 어디에 있습니까? 두 군데 있어요.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그렇죠? 합계잔액 시산표 둘 중에 아무거나 실행하시면 됩니다. 3월 말이니까요. 3 엔터 치면 3월 말 날짜가 입력이 됩니다. 예수금의 잔액을 물어봤죠. 예수금은 유동부채니까 유동부채로 가셔가지고 예수금 딱 클릭하신 다음에 잔액은 대변에 있는 거죠? 네, 대변에 있는 이 잔액 370이 380 여기서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다음에 9월 말 부가세 대급금의 잔액은 얼마인가? 자, 여기 날짜를 9월로 바꿔야죠. 엔터 치시고 부가세 대급금은 당좌 자산이죠. 네, 그래서 당좌 자산 속에서 부가세 대급금 맨 끝에 있네요. 자산이니까 차변에 잔액이 있는 거죠. 그래서 6310250 여기를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18번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라. 그러면 거래처 원장 어디 있나요? 전체 메뉴에 가서 여기에 있죠. 거래처 원장. 장부가 어디 있는지도 잘 찾아야 돼요. 자, 클릭하시고 7월 말을 물어봤어요. 그럼 앞에 날짜는 그냥 엔터로 지나가세요. 뒤에 날짜만 정확히 입력하면 돼요. 7하고 말일은 그냥 1에서 엔터 치면 자동으로 말일이 입력돼요. 자, 7월 말 기업은행 103번 보통예금의 잔액. 자, 그러면 계정 과목은 103번. 기업은행 것만 볼 거냐? 이건 엔터를 쳐서 거래처를 전부 보면서 거기서 기업은행 것만 우리가 눈으로 찾으면 돼요. 거래처에서는 그냥 엔터로 그냥 지나가신다 이거죠. 자, 7월 말에 보통예금의 거래처별 잔액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업은행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기업은행이 여기에 있으니까 잔액 이 자리를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죠. 100-572-000입니다. 맞습니까? 다음에 19번 보겠습니다.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라. 거래처 원장 지금 여기죠. 12월 말 12월 말이니까 뒤에 날짜를 12월로 고칩시다. 뒤에 날짜를 12월로 253 미지급금입니다. 그러면 103번을 미지급금 253으로 고칩시다. 253
미지급금 잔액이 있는 거래처 중 금액이 가장 작은 거래처의 코드 번호를 입력하시오 그랬어요. 자, 거래처 분류에서는 계속 엔터. 자, 미지급금 거래처별 잔액을 보고 있는데 잔액이 가장 작은 것이에요. 잔액이 지금 여기에 있는데 가장 작은 것을 찾았더니 20만 9천원이 제일 작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거래처 코드 여기 있죠. 99602 여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답안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현금 출납장 조회 문제네요. 네, 그러면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현금 출납장 어디 있는지 아시죠? 네, 클릭. 3월 말 현금의 잔액을 물어봤습니다. 자, 앞에 날짜는 그냥 엔터로 지나가시고 뒤에 날짜만 3월 엔터 치면 말일입니다. 자, 밑으로 쭉 내려가서 3월의 마지막 날짜에서 잔액란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707-000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로 입력하면 되겠고요. 아, 이거 단답형이 아니라 사지선다네요. 네, 그러면 거기 45707 답이 2번에 있습니다. 2번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네, 마우스로 2번을 딱 클릭하시면. 다음에 21번은요. 메인 매출장 조회 문제죠. 자, 그러면 메인 매출장으로 갑니다. 전체 메뉴에 가셔서 메인 매출장, 현금 출납장 바로 밑에 있어요. 자, 가셨으면 그 다음에 문제를 더 읽어봐요. 2기 예정 신고 기간 2기 예정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기간을 몇 월부터 몇 월로 입력해야 될까요? 그렇죠.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입력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더 읽어봐요. 매입 유형. 자, 매입이라고 그랬어요. 구분해서 목록을 누르셔가지고 2번 매입을 딱 클릭해야 돼요. 매입 유형으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 문제를 더 읽어요. 카드 과세 57번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네, 과세 유형에서 57번을 누르면 돼요. 57 카드 과세. 그리고 금액에서는 전체 엔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7월부터 9월 사이에 한 건밖에 없었네요. 네, 한 건이니까 분기 누계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합계 금액은 11만원, 11만원을 답으로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두세 건이 된다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요 기간 3개월을 우리가 분기라고 하니까요, 분기 누계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재무상태표를 조회하시오. 1월 말 계정과목별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재무상태표를요 1월 달로 작성하면 돼요. 자, 재무상태표 가볼까요? 여기에 있죠? 재무상태표 1월 달로 작성하는 것이 1월 말입니다. 그래서 1번 애수금이 2831-600 애수금은 유동부채니까요. 유동부채 쪽으로 내려가서 애수금을 찾아봅니다. 2831-600 맞죠? 자, 2번 미지급금도 유동부채입니다. 미지급금 옳지 않죠? 아마 미지급금 여러분 보시면 34820-640일 거예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다.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다음 23번 재무상태표 조회 문제입니다. 12월 말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12월 말 유형자산의 장부금액. 자, 재무상태표를 12월로 작성합니다. 12월로. 자, 유형자산, 비유동자산의 유형자산, 장부금액이라는 것은 이 금액이 바로 장부금액이에요. 장부금액은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이 금액들을 모아놓은 게 장부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물어봤으니까 차량 운반구의 장부금액, 비품의 장부금액, 건설 중인 자산의 장부금액, 요 세 가지를 더한 것이 바로 이거죠. 이거 지금 유형자산 줄에 금액란에 있는 이게 바로 장부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답안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된다 이거죠. 75543-200입니다. 아시겠죠? 자, 24번 12월 말 2월 이익잉여금 괄호 열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잔액은 얼마인가? 지금 12월로 작성되어 있죠? 자,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본이니까 밑에 가야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714, 765, 096.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다. 4번이 답입니다. 다음에 25번은요. 손익계산서를 조회해서 당기에 발생한 상품 매출원가의 금액은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자,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시면 12월로 작성하시면 아까 작성해 놓은 것도 있을 거고요. 매출원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당기 거 이거 173-845-500 이걸 복사하시면 되죠. 다음에 손익계산서입니다. 전기 대비 수도광열비의 증감액은 얼마인가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수도광열비를 딱 찾으셔가지고 전기께 185만원이고 당기께 618만 9,520원이니까 여러분이 준비하신 계산기를 딱 들고 6, 189, 520 빼기 1, 850, 000 이렇게 빼봐야 됩니다. 4, 339, 520 나오는데요. 이렇게 빼보면 4, 339, 520 나오네요. 이렇게 빼가지고 답안에다가 이거를 여러분이 입력해 주셔야 된다. 네. 계산기 하나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계산기. 물론 여기서 내가 손계산기를 준비 안 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있겠네요. 네, 여기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산기 그러면 여기 현재 금액은 입력됐으니까요. 자, 여기다가 빼기를 딱 넣은 다음에 이 금액을 클릭하고 현재 금액 추가 네, 하고 네, 지금 여기 답이 나왔어요. 결과값 4, 339, 520 뭐 계산기 이거 써도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산기 해가지고 현재 금액 나오면 여기 빼기로 바꾼 다음에 그 옆에 1 850 000 여기 클릭하고 현재 금액 추가 하면은 여기 결과값 바로 나오죠. 이걸 답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문제는요. 27번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는 문제죠. 2기 예정신고 기간입니다. 그러면은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입력해야 되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시고 7월부터 9월로 작성을 하는 거죠. 정기신고에서 엔터하면 아마 우리가 저장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저장을 안 했나 봐요. 네, 하여튼 새로 작성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답안을 맞추면 됩니다. 2기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수취분으로 일반 매입 10번란의 세액은 얼마인가? 10번란의 세액 2,940,250이네요. 그죠? 2,940,250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문제죠.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어디 있는지 아시죠? 클릭.
일기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했으니까요. 1월부터 3월이라는 거 알아야죠. 일기 예정은 1월부터 3월이다. 정기에서 엔터 하시고 전자 매출 세금 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전자 매출이 여기고요. 전자가 여기죠. 공급가액은 이겁니다. 그래서 공급가액은 얼마냐? 여기 91280,000 이걸 답으로 입력하셔야 되죠. 자, 29번으로 넘어갑니다. 애적금 현황 문제죠. 4월 말 은행별 애적금 잔액은 오른 것은 이랬습니다. 애적금 잔액을 보려면은요. 자금 관리에 있어요. 여기에 여기 애적금 현황 클릭하시고요. 4월 말이라고 했으므로 4월로 작성하면 됩니다. 4 엔터 하면 4월 말일이고요. 자, 국민은행 당좌 잔액을 봅니다. 틀렸죠? 농협 보통 잔액을 확인합니다. 틀렸죠? 신한 보통 잔액 확인하니까 맞았죠? 그래서 옳은 것은 3번 신한은행 보통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받으름 현황을 조회하라. 받으름 현황도 자금관리에 있죠. 메뉴에 자금관리 쪽에 받으름 현황이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조회 구분은 1별. 자, 조회 구분은 여기 1별로 되어 있죠. 만기일은 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 여기다 이제 만기일을 선택해라 이거예요. 여기 1번 만기일. 그리고 연도는 엔터 치면 24년이 입력이 될 거고요. 1월 엔터. 그 다음에 2025는 손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2025년 12월 31일이니까 12하고 1은 그냥 엔터 치면 31일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보유금액을 물어봤으니까 거래처는 모두 포함해야 되겠죠? 엔터. 그래서 보유금액은 모두 얼마냐? 받으름의 보유금액이라고 그랬어요. 이 자리가 보유금액이죠? 거기에 합계 이것을 답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유금액의 합계 3,300만 원. 이것이 답이 된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그 평가 문제의 배점이 한 문항당 3점씩, 어떤 건 2점, 어떤 건 4점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오류를, 만약에 오류 작업으로 인해서 한 가지 오류가 있었을 때 하나만 해당이 되면은 뭐 3점 정도만 점수가 이제 점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두 가지 질문에서 오류가 나왔다. 그러면 많게는 7점, 적게 아니면 6점 이 정도 우리가 틀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회계 정보 분석 두 문제 이어서 하게 되는 겁니다. 회계 정보 분석 문제도 하나가 4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31번은 손익계산서 조회, 두 번째도 손익계산서 조회, 두 개 다 손익계산서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네요. 자, 앞에 설명은요, 매출 원가율이 뭐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고, 최종적인 질문은 여기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전기 매출 원가율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게 질문이에요. 그리고 매출 원가율은 매출 원가 나누기 매출액 곱하기 100이다 알려주죠.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에서 계산을 하면 되죠. 네, 우리가 지금 손익계산서 조금 전에 열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가십시오. 다시 메뉴에서 클릭을 해서 열으셔도 되고요. 자, 손익계산서의 전기 데이터에서 해야 되겠죠. 전기가 오른쪽에 있는 거죠. 거기에 매출 원가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전기분의 매출 원가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산기, 그 다음에 나누기 클릭하시고
매출액 여기 있죠. 197500000 여기 클릭한 다음에 현재 금액 추가, 그 다음에 곱하기로 부호를 곱하기로 바꾸고 100 엔터 하면은 밑에 결과값 이게 답이에요. 25. 답은 1번이다. 답은 1번. 마우스로 클릭하면 되는 거고요. 다음 2번. 자, 앞에 설명은 역시 그런 설명이고요. 질문은 뒷부분에 있습니다. 전기 매출액 순이익률은 계산하면 얼마냐? 그리고 공식을 여기 알려줬어요. 당기 순이익 나누기 매출액 곱하기 100을 해라. 자, 그러면 전기분입니다. 이것도. 자, 당기 순이익이 저 끝에 있죠? 예. 여기 당기 순이익 27668,000 여기입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산기 나누기로 부호를 바꿔주고 매출액은 저 위로 올라가야 되죠? 올라가서 상단에 있는 매출액 1975000 여기를 클릭하고 현재 금액 추가 곱하기로 바꿔주고 100 엔터. 밑에 결과값 나왔죠? 14%. 여기도 답이 1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FAT 1급에 맨 뒤에 나오는 회계정보 분석 문제는 계산기만 잘 두들기고 하게 되면은 4점짜리 2개를 아주 쉽게 획득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관리를 잘 해서 시간 내에 다 하셔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시간이 내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맨 뒤에 이 8점은 좀 포기하기 너무 아쉽다 이겁니다. 모르는 문제를 가지고 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것보다는 가서 내가 문제를 보기만 하면은 100% 맞출 수 있어요. 이런 문제를 포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시험을 잘 보는 요령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물론 제일 중요하겠지만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요. 아슬아슬한데 합격하는 사람은 뭐예요? 요령 있게 시험 보면 합격이 됩니다. 네. 뭐 어렵고 좀 자신이 없는 건 과감히 뒤로 미루는 거예요. 예. 예. 과감히 뒤로 아무렇게나 찍어버리든지 아니면 뒤로 미루는 겁니다. 예. 밀어놨다가 나중에 이게 만약에 문제다 그러면 쭉 올라가서 다시 비어있는 문제, 답을 안 다른 문제는 표시가 돼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그 사전 테스트 문제 이제 접해 보시면 알겠지만 답을 내가 평가 문제의 답안을 작성한 것은 표시가 작성하지 않은 것과 다르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 올라가 가지고 답안을 작성하지 않은 것을 나중에 작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뒤로 미루는 게 좋다. 그래서 맨 마지막 두 문제는요, 정말 놓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60회 결산과 그리고 평가 문제 답안 찾는 거 그리고 회계 분석 문제까지 풀이를 해봤습니다.